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강북구 을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의 진행을 맡은 배인명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오늘 4월 13일 실시하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강북구 을 선거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들의 공약과 정책을 비교하고 후보자를 검증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토론회가 유권자 여러분들의 후보자 선택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 토론회는 강북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공직선거법 제82조의 2에 의거해 방송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강북구 을 선거구의 후보자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인 토론회에 앞서 먼저 토론회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후보들의 기조연설에 이어 5개의 주제에 따른 사회자 공통질문이 이어집니다. 이후 후보들의 공약 발표와 이에 대한 후보자별 개별 질문 시간이 주어지고 1개의 사회자 공통질문이 추가로 주어집니다. 그리고 각 후보자들의 맺은말을 끝으로 토론회가 마무리됩니다. 후보자들의 질문은 30초, 답변은 1분 30초로 제한됩니다. 이곳에는 발언 시간 준수를 위해 디지털 타이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만약 제한 시간을 초과하여 발언을 계속할 경우 마이크가 꺼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엄격하게 시간을 적용하는 것은 토론 진행의 공정성을 위한 것이니 후보자들께서는 원활한 토론 진행을 위해 발언 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는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고 정책 공약과 비전을 듣기 위한 곳입니다. 따라서 후보들께서는 상대 후보에 대한 인신공격이나 비방하는 발언은 삼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 자리에 참석하신 세 분의 후보자들을 좌석 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좌석과 발언 순서는 사전에 추첨에 의하여 정해졌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기호 1번 새누리당 안홍열 후보 자리했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기호 1번 안홍열입니다. 반갑습니다. 기호 3번 국민의당 조구성 후보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당 기호 3번 조구성입니다. 기호 2번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후보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북구 주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기호 2번 박용진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각 후보자들의 기조연설로 오늘 토론회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안홍열 후보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제한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북구 유권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강북의 신일고등학교를 졸업한 인연으로 벌써 강북구에 인연 맺은 지 45년째가 되었습니다. 그 인연으로 강북구에서 정치적인 꿈을 펼치고자 이곳에 정착한 지 벌써 15년째 되었습니다. 우리 강북을 지역은 주민 여러분들께서 아시다시피 28년 동안 소선거구제가 실시된 이후로 한 번도 우리 새누리당 후보가 당선되지 못한 유일한 서울 시내 지역의 한 지역구입니다. 새누리당으로서는 험지를 넘어서 사지라고 불리는 지역입니다. 이 사지인 강북을 지역에 스스로 문을 두드리고 찾아온 안홍열입니다. 2004년, 8년, 12년 세 번을 도전하였습니다마는 실패를 하였습니다. 아마 한두 번 하고 떠날 수도 있었겠지만은 저는 강북구와 강북구민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또 낙후된 강북구를 제가 한번 발전시켜보겠다는 강력한 희망과 욕구가 있기 때문에 또다시 이번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준비를 많이 해왔습니다. 이번만큼은 유권자 여러분들께서 저의 진정성을 알아주셔서 꼭 저를 선택해 줄 줄로 믿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에는 조구성 후보 기조연설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호 3번 국민의당 조구성입니다. 우리가 가장 살아가는데 중요한 게 먹거리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나라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 둘 다 중요한데 지금 저희 경제를 한번 보십시오. 가진 분들은 더 많이 가지려고 그러고 못 가진 사람은 먹고 살기도 어렵고 예를 든다면 나라 빚은 지금 1,000조 원입니다. 그러나 재벌들을 보십시오. 재벌들을 보면은 710조 거의 600조 710조인데 이 돈을 어디 쓸 데가 없어서 은행에다 저축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어디 은행 가서 빌리기도 힘든데 이 재벌들이 이렇게 돈을 많이 가지고 쌓아놓고 있는 거를 정부가 방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업자가 높을 수뿐이 없습니다. 보십시오. 기업은 그 이익이 생기면 재개발, 재투자 이런 걸 철저히 안 하고 은행에다 돈을 쌓아놓고 있습니다. 어떻게 재벌들이 국민 없는 재벌이 어떻게 존재하겠습니까? 또 국민 없는 정권이 어떻게 존재하겠습니까? 많은 젊은이들이 실망하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하루에 30명 이상의 젊은이들이 목숨을 끊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방관하고 있습니다. 과연 대한민국 정부가 뭘 하고 있는지 이 재벌들은 반드시 이익금을 제 상품에 재도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혀 도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돈 반드시 생계형 신용불량자 이런 분들을 위해서 쓰게끔 정부에서 반드시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시급합니다. 단 1초가 급합니다. 지금 이러한 것을 반드시. 정해진 발언 시간이 종료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박용진 후보 기조연설 시작해 주십시오.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네,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북구 주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기호 2번 박용진입니다. 이번 20대 총선은 경제 실패에 항의하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새누리당 정권 8년 동안 청년 실업은 16년 만에 최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는 1,200조를 돌파한 지가 오래입니다. 거리에는 실업자가 넘쳐나고 있고 강북구 상가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문을 닫는 가게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이렇게 먹고 살기가 어려운데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은 막장 공천, 미운 사람 찍어내기 공천으로 온 국민을 실망시키고 허탈하게 만들었습니다. 경제를 책임져야 할 대통령과 청와대가 온통 여당 공천에만 관심을 갖는 이런 황당하고 실망스러운 모습을 더 이상 지켜봐서는 안 됩니다. 이런 집권 여당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4월 13일 대한야당, 수권야당인 더불어민주당 기호 2번 박용진을 선택해 주십시오. 경제를 살리고 서민을 살리겠습니다. 야권이 분열하면 새누리당이 웃습니다. 야권이 분열하면 심판받아야 할 새누리당의 경제 실정, 민생 파탄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기호 2번으로 표를 몰아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 기호 2번 박용진이 앞장서서 먹고 사는 문제를 책임지고 낡은 정치 혁신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오늘과 미래를 책임질 40대 젊은 일꾼 박용진을 선택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제 강북구 유권자들의 올바른 판단을 돕기 위해 마련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강북구 을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의 본격적인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총 5개의 주제에 따른 공통 질문을 할 텐데요.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면 됩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먼저 첫 번째, 경제 분야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강북구는 경제적으로 많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지역의 거점별 중장기적 개발 정책을 통해 전반적이고 체계적인 지역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 구상하고 있는 서울 동북부의 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개발 정책과 방향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구성 후보자부터 답변해 주시죠. 네, 우리 지역은 사실상 강남에 비해서는 거의 한 20년 이상 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더 떨어질 수도 있죠. 경제적으로는 거의 한 50년 떨어져 있고 왜 이가 낙후됐냐면요. 첫째는 모든 교통망이 제일 늦게 발달됐습니다. 그리고 또 부의 집중이 강남에 모이다 보니까 그랬는데 우리 지역의 발전은 딴 게 없습니다. 외국 관광객들이 자연스럽게 오게끔 지하철이나 이런 제가 20년 전에 출마했을 때 첫째 공약이 경전철이었습니다. 그 지금 거의 착공해가지고 이제 거의 지금 올해 내년 끝나는데 이걸 빨리 했으면 사실상 교통망이 발달되면 외국 관광객들이 잘 옵니다. 이 외국 관광객들을
끌을 수 있는 거, 오게 할 수 있는 게 오락시설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대접받기 위해서 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대접하기 위해서는 먹거리나 문화나 이런 걸 조성해서 외국 관광객들이 한국에 가면 꼭 강북구를 가야지, 이런 시스템, 의료 분야, 문화 분야, 음식 분야 모든. 그래도 우리 지역에 또 강북구에는 특이한 게 많습니다. 북서울역구, 그다음에 뭐 우이동에 있는 화교사, 그다음에 도선사, 이런 옛 고속들, 고찰들 이게 많습니다. 이런 관광객들을 정말 구가 못하면 정부에서 나서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실체하면은 아주 좋은 발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나 예를 든다면 지금 우리 사거리에 있으면 그 삼각산 분수대가 있습니다. 그 지역을 공원화해가지고 북서울역군과 연결해서 하면은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해진 발언 시기 종료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박용진 후보 답변 부탁드립니다. 역시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예, 박용진은 이 동네 화계초등학교, 신일중학교, 신일중고등학교를 이제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지금 40년 가까이 살고 있고요. 애들 낳아서 초등학교 3학년, 5학년 아이들 키우고 있고요. 70대 중반의 노부모님 모시고 있어서 이 지역이 저의 고향이나 마찬가지이고 우리 아이들에게는 고향이죠. 그런데 여기가 낙후되고 발전되지 않은 것이 정말 마음이 아프고요. 불편합니다. 마음 불편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생각해 보면 그 경제, 교통, 주거 세 가지 부분에서 우리가 많이 낙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좋은 일자리의 창출, 교통 인프라의 확충, 그리고 주거 환경 개선, 이 3박자가 우리 강북구 발전의 어떤 요체가 되는 것이 아니냐 싶습니다. 우선 주거 환경 개선인데요. 층수 제한으로 지역 발전을 막고 있는 북한산 주변의 고도 제한과 관련해서 합리적 개선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갈등 해소와 원활한 사업 추진에 대해서도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일자리와 관련해서 우리 지역이 소상공인 그리고 자영업자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좋은 환경을 만들어내고요. 미아 역세권, 지하 경전철 역세권 개발을 통해서 강북 발전의 든든한 토대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 인프라 확충인데요. 늦어지고 있는 우이 신설선 경전철을 신속히 개통할 수 있도록 해서 주민들 고통을 없앨 것이고요. 서울시와 협의해서 동북선을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안홍열 후보 답변 부탁드립니다. 역시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주민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강북구는 너무나 낙후된 지역입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지난 28년 동안 야당 의원만을 뽑아줬습니다. 심지어는 노란 딱지만 붙여도 아무나 공천을 주면 당선된다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의 발전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이 좀 더 관심과 어떤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도 그 원인이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볼 적에는 우리 강북구에는 북한산, 아까 조우성 후보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도선사, 화계사도 있고 또 문화유적지, 또 선열들의 그런 무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둘레길도 잘 개발되어 있습니다. 수려한 자연 경관을 활용해서 역사, 문화, 관광 특구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삼양동이나 또는 미아동 258번지 일대 보면은 너무나 주거 환경이 열악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주거 환경 개선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발달을 시키기 위해서는 힘 있는 여당 의원이 필요합니다. 정부에서 예산을 많이 가져올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런 여당이 필요합니다. 이번만은 꼭 바꿔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강북구의 확실한 변화와 발전을 이끌어내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예, 두 번째 공통 질문도 역시 경제 분야에 대한 질문입니다. 최근 가계부채가 위험 수위에 도달했다는 지적이 연이어 나오고 있는데요. 한국 경제의 뇌관이라고까지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가계부채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은 480조 원 규모로 부동산 경기가 꺾이면 당장 문제가 되는 자금들입니다. 정부에서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집단대출에는 적용되지 않고 예외 조항도 많아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반론도 있습니다. 가계부채 위험을 줄이기 위한 각 후보의 입장과 정책 방향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박용진 후보부터 시작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답변 시간 1분 30초입니다. 예, 아시겠습니다만 박근혜 정부 들어서 이 주택 정책과 관련해서요, 빚내서 집 사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전세난이 계속되니까 이에 대해서 아예 돈 빌려주니까 집을 사라는 정책이었죠. 그런데 그것을 추진했던 분이 최경환 부총리입니다. 최경환 부총리가 이제 임기 마칠 즈음에서 지금 국회의원 후보로 나와 계신데요. 임기 마칠 즈음에서 했었던 것은 또 대출 억제 정책입니다. 이렇게 중앙정부가 오락가락하는 통에 가계부채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07년 말 665조였는데요. 지금 1207조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정권 8년 동안에 무려 1.8배가 증가를 한 겁니다. 이러한 그 위험한 가계부채와 관련해서 저도 부담스럽고 걱정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역시 전세 대출 자금 1억을 대출받아서요. 전세 집을 얻어서 살고 있는데 이거 갚느라고 월 소득 중에서 무려 130만 원씩을 원금과 이자를 갚는 데 쓰고 있습니다. 이런 부담을 우리 서민들이 안고 계속 살아갈 수는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주택 정책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777 플랜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가계소득을 높이는 것인데요. 가계소득을 국민소득 대비 2020년까지 70%대로 끌어올리는 것, 그리고 노동자에게 배분되는 몫인 노동소득 분배율을 2012년 68.1%에서 70%로 제고하는 정원진 것까지. 발언 시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다음 안홍열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역시 1분 30초입니다. 예, 가계 부채 문제가 심각한 우리 국민 경제에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이 가계 부채 문제는 누가 나서더라도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주택을 담보로 해서 이제 대출을 받아 쓰는 것이 보통 일반 국민들의 상황인데, 특히 아파트 담보 대출의 경우에 그 아파트 담보 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 그런 상환 능력을 판단해 가지고 어떤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새누리당에서는 인터넷 은행을 이용해서 10%대 대출 상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또는 원스톱 금융 지원 서비스, 또 아울러 신용불량자 세무 조정으로 인해서 그들이 재개할 수 있는 그런 공약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금리가 상당히 낮아지는 추세입니다. 그러한지만은 또 언제 또 금리가 올라갈지 모릅니다. 이러한 그 금리 상승 가능성도 고려해서 대출 한도도 한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출을 갈아타면서 지금껏 버텨내던 일반 가계는 비상등이 켜지게 되어 있는데, 정부에서는 이러한 점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한 그 대비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조구성 후보 답변 부탁드립니다. 역시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네. 가계부채 아무리 봐도 참 고민이겠죠. 정말 누구나 봐도 자기 수입에 비해서 부채가 많으면 다 누구나 스트레스를 받을 겁니다. 근데 이 가계부채를 이걸 해결한다는 것은 뭐 정부 차원과 정권 차원에서 이걸 꼭 일을 해결해야 된다지만, 이게 경제적인 거하고 아주 함수관계가 있습니다. 손바닥과 손등 사이입니다. 경제가 나빠지면 가계부채는 반드시 증가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경기를 살려야지만 가계부채가 해결되지, 경기를 살리지 않고 가계부채를 하나의 정책으로 해결하겠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말입니다. 첫째, 경제를 살리려면 인력 수장을 넓혀야 됩니다. 우리 한국은 시장이 한계되어 있습니다. 70년대 개발도상에서 고속성장의 그 이유는 우리가 시장을 외국으로, 해외로 돌렸던 겁니다. 지금 이 시대는 해외를 아주 일부 큰 건설회사 아마 기계만 나가는 것 같아요. 사람의 이제로 인력 시장을 넓히면은 수입이 창출되면 이 가계부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의 경제는 정책적으로 잘해서 해외 개발 공사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가지고 고등학교부터 대학 중 이런 분들이 나는 학벌이 요거라도 그러면 어디 해국회사 이렇게 연결돼가지고 일자리를 넓히면서 수입을 넓히면은 뭐 빚도 하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이러한 제도를 발달시켜야 되는데, 재벌 정책이 난 산물입니다. 이게 재벌은 돈이 많아가지고 어쩔 줄 몰라하고 국민들은 돈이 없어 쩔쩔매고. 발언 시간이 종료되었습니다. 조구성 후보께서는 앞으로 발언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공통 질문은 노동 분야입니다. 답변 시간은 역시 1분 30초입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실업률은 3.6%로 최근 5년간 가장 높게 나타났고 15세에서 29세까지의 청년층 실업률은 9.2%로 지난 1999년 통계 기준이 변경된 이후 역대 최고치를 나타내며 청년 실업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이고 근본적인 방법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은 안홍열 후보자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특히 청소년들에게, 청년들에게 가장 시급한 일자리 문제, 전 국민적인 시급한 과제입니다. 이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정부의 또 최고의 책무입니다. 이러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네덜란드에서의 오래전에 실시됐던 바르셀로나 개혁이나 독일 사회당 정부에서 실시했던 노동개혁을 통해서 노동의 유연성을 확보한 경제개혁을 하지 않으면 결코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현대 자동차라든지 삼성전자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연평균 소득이 1억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힘든 일을 하면서도 훨씬 저임금에 시달리는 그런 청년들도 많고 또 그런 일자리마저 찾지 못해서 100번이나 원서를 내고도 취직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우리 청년들을 보게 됩니다. 이 노동개혁을 반드시 성취하려는데 박근혜 대통령께서 노동개혁을 실시하고자 했습니다마는 국회 선진화법으로 인한 소수 야당의 발목 잡기로 결국에는 노동개혁을 위한 입법이 실현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아직도 그런 노동개혁이 실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동개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일자리 문제도 순조롭게 풀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조구성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1분 30초 드립니다. 네네. 청년 실업률 115만 7천 명입니다. 근데 이게 정부의 통계가 이게 확실하다고 누가 잘 안 믿습니다. 청년 실업률을 해결하는 거는 너무 그 젊은이들이 나갈 시장이 좁고 대기업 역시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물건을 하나 이익을 생기면 그 이익의 10% 20%는 재투자를 어떻게 하느냐 재상품 다른 상품을 개발해 가지고 또 발전해서 일을 끌어들이는데 이게 정부와 대재벌이 모든 게 다 지금 경제 질문 자체도 전부 다 경제로 연결되는데 똑같은 말입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정부가 발을 뻗고 나서고 재벌의 본분을 다함으로써 경제가 돌아가는 겁니다. 경제 키가 누가 지고 있습니까? 정부가 지고 있는가 하면 또 재벌들이 또 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은 이게 청년 실업률이 이렇게 폭발 직전에 모여 있는 거는 우리나라 정부가 있는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인데 앉아서 걱정만 할 게 아니라 이런 뭐 법이 바뀌지 않아서 뭐 청년률이 뭐 이걸 막을 수가 없다. 이거 정말 이건 유치한 별명입니다. 일단 경제를 원만하게 돌아가고 대재벌들이 가지고 있는 이 700조 원의 이 돈이 어마어마한 천문학 숫자입니다. 이 돈을 빨리 돌려야지 이 돈을 쌓아놓고 있는 거는 큰 모선입니다. 이게 자가당착한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이상입니다. 다음 박용진 후보 답변 부탁드립니다. 역시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선거 유세를 하다 보면 많은 지역의 주민들께서 집에 있는 아들, 딸 걱정들 많이 하십니다. 이미 대학을 졸업했는데도 아직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집안의 자녀들 이야기를 하면서 눈물 짓는 분들도 많이 뵀었습니다. 엄청난 준비를 하고 또 실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찾지 못하는 우리 청년들의 좌절감도 정말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큰 사회적 문제로 우리가 앞장서서 정치권이 함께 해결해야 될 문제이지 남의 탓을 하거나 누구 탓을 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청년 일자리를 위한 노력으로 더 좋은 공공일자리의 확대, 그리고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확대, 그다음에 고용 의무 할당제 등의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게 미국 산업의 구조 개편입니다. 오바마 행정부 들어서서요, 이른바 해외로 나갔었던 공장, 제조업 공장들이 다시 리턴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라든지 인도 쪽에 나가 있었던 제조업 공장들을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게 하면 그 기업에게 상당한 세제 혜택과 정책적 지원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지금 고용률도 상당히 이제 올라갔고요. 청년 실업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됐고 또 소득 재분배 문제도 해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기본적으로 이렇게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해외로 나가 있었던 제조업 산업 기업들을 다시 국내로 들여오기 위한 노력을 여야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 예, 세 분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 네 번째 공통 질문은 보육 분야입니다. 답변 시간으로 역시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육아에 대한 경제적 부담 등으로 인한 맞벌이 부부의 저출산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양질의 보육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충분한 공공보육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공보육 인프라 구축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은 조구성 후보부터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게 할머니, 할아버지의 그 말씀을 손자들이 참 편하게 잘 듣습니다. 이건 일거양득이 일이 있는데 이런 머리를 안 쓰시나 봐요, 정책자. 자, 이제 강북구만 해도 그 노인이 지금 130만 명 이상이 이렇게 엄청난 숫자입니다. 이런 분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 중에서 정말 옛날에 그 교육을 하던 그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 많습니다. 그런 분들 하여금 이 보육시설에 대해서 수용하지 못하니까 가까운데 그 할머니 아버지 집으로 연결해가지고 그 아기들을 그래서 그분들로 하여금 어느 정도 일자리와 어느 정도 보수도 챙기면서 진짜 살아있는 교육, 이런 교육을 시켜야지만 되고 이렇게 함으로써 모든 그 일자리를 가진 엄마들도 아기를 확실하게 맡겨놓고 갈 수 있습니다. 선생들한테 월급은 조금 주고 과다한 업무를 주니까 이 상대가 그분들은 인간이고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아동 학대나 이런 게 벌어지는데 이런 거는 정말 저희 국민의당은 정책적으로 모든 걸 한 번에 싹 딴 당이야 말잔치의 선수들이지만 저희는 확실하게 이거를 체제를 바꿔서 정말 앞으로 이 세가 정말 교육다운 교육을 받고 안정된 생활을 인간다운 교육을 받음으로써 사회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게끔 어렸을 때 국가에 대한 모든 간을 가르치면 그 아이는 반드시 애국자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박용진 후보 답변 부탁드립니다. 역시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저도 지금 초등학교 3학년, 5학년 아이 키우고 있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보육 문제 때문에 얼마나 고민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일단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요, 이렇게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고 온 국민이 환영했었던 누리과정과 관련해서요.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서 이렇게 논쟁을 하고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었던 모습 보고요. 부끄럽고 또 한심하다는 느낌 들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일단 정치인 한 사람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루빨리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믿을 만한 시설이 있는 것이 필요한데요. 국공립 보육시설을 30%까지 늘려나가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에서 시설 보호 시간이 끝나고 나면 아이들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또 엄마 아빠가 갑자기 함께 어디를 가야 될 시간에 아이들을 누구에게 맡겨야 될지 발 동동거리는 젊은 부부들 많이 봤습니다. 저 역시 그랬고요. 이런 경우에 양질의 공공보육 인프라 구축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공동육아 나눔터 제도를 입법화하고 지원을 보다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육아휴직 제도의 변화가 필요한데요. 육아휴직 급여가 지금은 통상임금의 40%였는데 이걸 100%로 올려서 엄마들이 육아휴직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함께 우리 아빠들, 남편의 휴가 일수도요, 늘려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다음 안홍열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역시 1분 30초 드립니다. 예, 공공교육 서비스. 저들 어렸을 때만 해도 그렇게 심각한 문제는 아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는 각 가정마다 보통 4 내지 6명의 자녀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시골서 자라서 유치원 같은 건 다니지 않았습니다만은 초등학교, 중학교 다니면서 교육으로 충분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요즘 서울에서 보면은 이 저출산 문제가 이제 우리나라가 심각한 수준을 넘어서서 이대로 가면은
나라의 인구가 정말 감소하는 그런 문제까지 이제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애를 안 낳거나 한두 명 낳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두 명의 문제도 결국 그 교육비 때문에 그 젊은 엄마 아빠들이 고통을 겪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새누리당에서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고 또 유치원도 확충해서 그 어린이들에 대한 아이돌봄 서비스를 확충하고 또 아울러서 영아 종일제 기준을 0세에서 1살로 되어 있던 것을 2살로 확대하는 것도 좀 새누리당 정책으로 이번 공약에 집어넣습니다. 아울러서 임신, 출산, 보육 통합카드인 국민항복카드에다가 아이돌봄 서비스 결제기능 추가 돌봄이 시간 내 이동 단가 상향까지 공약으로 내걸어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 5번째 공통 질문은 복지 분야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급속하게 고령화 사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북구의 경우 현재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5만 3천여 명에 이르고 있어 전체 인구수 대비 16%의 고령화 비율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에 따른 많은 문제점들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심화될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후보자들께서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 등 복지 정책에 대해 특별히 생각하시고 있는 방안이나 정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박용진 후보자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예, 저희 아버지께서는 41년생이십니다. 그래서 76이시고요. 어머님은 73 되십니다. 지금 미아동에 살고 계시는 이분들을 잘 모시는 것은 제 개인적인 효도뿐만이 아니라 우리 지역의 어른들을 잘 모시는 일과도 똑같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은퇴 이후 생활을 위해서 어르신 기초연금을 30만 원으로 인상하는 것, 그리고 불효자 방지법을 마련해서 자식의 배은방덕한 행위를 방지하고 부모 봉양에 풍토를 마련하는 등의 이런 공약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적극적인 복지 정책뿐만이 아니라 노인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 여러분, 얼마 전에 혹시 상영됐었던 인턴이라고 하는 헐리우드 영화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유명한 배우죠. 로버트 드니로가 나왔고요. 앤 해서웨이가 주연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로버트 드니로는 회사의 사장까지 지냈던 사람인데 70세 나이에 다시 앤 해서웨이라고 하는 젊은 청년 사업가가 운영한 회사에 인턴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영화 전체에 흐르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이 야심만만한 이 젊은 청년 사업가가 이 70세 인턴의 풍부한 경험과 지원을 힘입어서 어려움을 다 풀어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여전히 우리 어르신들의 지혜와 경험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잘 인생 이모작을 위해서 일자리로 연계하기 위한 노력도 복지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안홍열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우리나라의 화급한 문제 중에 저출산 못지않게 또한 급속하게 진행되는 고령화 사회, 아주 또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가 고향이 충남 서천인데 고향에 가보면은 제일 젊은 사람이 저보다 한 2-3살 어린 50대 후반입니다. 집은 한 반 정도는 없어졌고 저희 부모님이 거기에서 아버님이 2번째 노인이십니다. 경로당 가면은 60대 후반, 70대 대부분의 그런 노인들만 계십니다. 이러한 노인분들의 어떤 그 문제 대책으로서는 우리 새누리당에서 노인 일자리를 창출해가지고 지금은 60세는 청년입니다. 70대도 준청년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 나눔형 일자리를 만들고 또 공익활동을 해가지고 공익활동을 하면서 또한 어떤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공익활동용 일자리도 새누리당에서는 6만 개를 만들 그런 공약을 내걸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 취업형 일자리도 3만 개를 만들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또한 이 노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노인들의 경험과 그들이 또 교육을 통해서 얼마든지 70대 후반까지도 일할 수 있는 그러한 노인 교육 지원법을 만들어서 그들의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 수 있는 법적인 제도 개선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조구성 후보 답변 부탁드립니다. 역시 1분 30초 드립니다. 예, 두 후보의 말을 들으니까 참 앞으로 우리나라가 미래가 밝아 보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도가 없어서 이 노인 복지가 해결되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실질적인 모든 일 자체가 이 노인들이 한정되게 일을 하시면 이분들이 나중에는 일을 안 하고도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이런 제도, 세일시에서 연금 제도를 발달시켜서 젊었을 때 부지런히 벌어가지고 저축을 잘 해놔가지고 노후에는 정말 인간다운 삶을 살다가 생을 마치게끔 국가가 뭐 하는 기관입니까? 이런 걸 만들어야지. 다 이제 연세 드신 분들한테는 뭐 좋은 일자리 주겠다. 젊은 사람도 못 주는데 어떻게 나이 드신 분을 주겠다는 이런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 생각하고요. 기본적으로 국가에서는 재정을 모아서 그 재정을 가지고 이렇게 뭐 여러 군데 투자하지 않습니까? 그 투자해도 하고 그 다음에 일을 하고자 하시는 분에 한해서는 알맞는 일을 너무 무리하게 일을 또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그 인생을 즐길 수 있게끔 심지어 주변 나라들은 다 그렇게 삽니다. 왜 우리만 이렇게 못하는지 이해가 안 가고요. 이분들의 삶을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 가지 제도가 필요합니다. 그 제도를 지금 어떻게 하겠다보다는 우리 국민의당은 반드시 좋은 아이템들이 엄청 많습니다. 이걸 활용해서 저희 국민의당이 집권하고 나면은 바로 2, 3년 안에 달라질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세 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은 각 후보자들의 공약을 들을 수 있는 공약 발표 순서입니다. 공약 발표는 각 후보자별로 2분 동안 진행됩니다. 이후 상대 후보자의 개별 질문과 보충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질문은 30초, 답변은 1분 30초로 제한됩니다. 먼저 안홍열 후보자의 공약 발표부터 듣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2분입니다. 처음에 발언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강북구가 서울 시내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남아있는 이유는 결국에는 힘 있는 국회의원이 여태까지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국에 지역구의원이 247명의 국회의원들이 있었습니다. 각 지역의 예산 끌어온 걸 보면은 국회의원의 능력에 따라서 천차만별인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정말 어떤 당에 공천만 받으면 무조건 되는 지역이다 보니까 어떤 국민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없고 또 지역 발전에 대한 강력한 의지도 없고 거기에다가 어떤 능력도 모자라다 보니까 이 강북구가 재정 자립도 서울 시내 25개 구 가운데 꼴찌에서 두 번째인데 그 모든 개발 사업이라든지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예산 문제입니다. 예산 문제는 강북구 자체의 예산만으로는 택도 없습니다. 능력 있는 힘 있는 여당 의원이 들어가서 결국 현재 집권하고 있는 대통령과 또 저 개인적으로는 뭐 국무총리라든지 경제부총리, 행자부 장관 이런 사람들과 어떤 뭐 연수원 동기라든지 대학 동기 이런 개인적인 친분 관계도 활용을 해서 또 핵심 그런 당직에 있는 우리 여당의 실세들과 여러분들이 저를 뽑아주면은 강북 우리 바뀌었구나. 그런데도 한번 우리가 중앙에서 예산을 특별 교부금 형식으로 지원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들게끔 해서 많은 예산을 끌어와 강북구에 지금 그 두산 아파트 단지 나대주 남아있는 지역에 스포츠 문화 교육시설센터도 제가 준공할 예정이고 또한 숭이시장이라든지 또는 방천시장 같은 현대화 그런 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결국엔 힘 있는 여당 의원 필요합니다. 바꿔줘 보십시오. 제가 하겠습니다. 예, 다음 조구성 후보, 안홍열 후보에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시간은 30초입니다. 그 힘 있는 여당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국가 예산이나 이런 거를 그 힘 있으면 다 끌고 올 수 있는지 그게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안홍열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힘이라는 게 어떤 뭐 권력이 힘이다 이런 것보다는 제가 여러분들도 보실 겁니다. 어떤 여당의 핵심 장관에 있었다든지 또는 뭐 중요 당직에 있었던 사람들의 의원들을 보면은 우리가 상상 이상으로 많은 예산을 그 지역에 끌어다가 그 지역의 현안 문제를 해결하고 또 여러 가지 개발 사업을 한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중앙 무대에 가서 결국에는 그러한
사람과 사람 사이는 결국 네트워크의 사회입니다. 어떤 청탁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또 결국 강남북 균형 발전의 명분도 있고 강북이 많이 뒤져 있기 때문에 강북을 발전시켜야 된다는 저는 큰 목소리도 낼 수가 있고 또 28년 만에 야당만 뽑았던 지역에서 새누리당 의원을 뽑아주면은 우리 중앙당이나 또는 대통령 또는 정부 핵심 요직에서는 강북을도 한번 관심을 가지고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해줘서 강북구 구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 무엇이고 강북 구민들이 갖고 싶어하는 어떤 시설이 뭔지 거기에 대한 예산 끌어오는 것 그렇게 어려운 문제라 생각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러한 연결 역할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여당 의원, 힘 있는 의원, 능력 의원이 제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감히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해낼 수 있습니다. 이번만은 정말 바꿔줘 보십시오. 한번 그리고 저를 부려보십시오. 예, 조구성 후보께서 안홍열 후보에게 보충 질문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질문 시간은 30초입니다. 네, 지금 안홍열 후보가 말씀하신 거면 이게 추상적이도 보통 추상적이 아닙니다. 강북구는 야당 대통령을 2번이나 맞이했던 지역입니다.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 과연 강북구를 이렇게 대통령 힘으로 박근혜 정부는 이제 올해면 거의 끝나다시피 다름없습니다. 내년 12월이면 이게 대통령 선거고. 그분의 공약 자체, 자기 공약도 제대로 못 지키는 이 마당에, 본인 대통령 공약도 못 지키는 이 마당에 어떻게 안홍열 후보가 정해진 발언 시간이 종료되었습니다. 안홍열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조구성 후보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윤상현 의원, 최경환 의원, 홍문표 의원, 또 사무총장 원내총무를 지낸 여당 의원들 예산 결산 예산 할 적에 보면은 가져다 쓰는 예산 장난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그런 예산들을 끌어다 쓰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게 편법입니다. 죄송합니다. 질의 및 대답은 다음 질의 시간에 해주시고요. 네,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에는 제가 어떤 개인이 잘나서가 아니라 국회의원이 강한 의지를 가지고 또 명분이 있지 않습니까? 강남북 균형 발전의 명분도 있고 결국에는 전 국토를 골고루 또 각 지역을 골고루 발전시키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고 책임입니다. 우리 강북 지역은 너무너무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런 낙후된 지역에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 돈을 갖다 달라고 어떻게 보면 떼를 쓰고 또 그러한 연골거리를 이용하고 참 막말로 행자부 장관이 저희 법대 절친인데 홍영시 장관 우리 강북을 정말 이렇게 돈이 많이 필요해. 여러 가지 법적 제도적인 제한이 있겠습니다만은 그 가능한 법적 제도적 제한 내에서 얼마든지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충분한 내지는 많은 예산을 끌어올 수 있다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많은 사례를 주변에서 봤습니다. 간접 경험이지만 저희 경험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정해진 발언 시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박용진 후보, 안홍열 후보에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시간은 30초입니다. 행여나 우리 안홍열 후보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새누리당과 집권 여당은 정부는 야당 후보가 야당 국회의원이 많이 당선된 지역은 관심 갖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 주민들에게 오해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우리 안 후보자님의 공약을 보면 저도 주장하고 있는 지역의 개발 공약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혹시나 제가 되더라도 여권 내에 그런 실세의 힘을 좀 이용하셔서 같이 지역 발전에 노력해 주실 수 발언 시간이 있으신지요? 종료되었습니다. 안홍열 후보께서 답변해 주시죠. 역시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네, 우리 박용진 후보는 제가 정말 사랑하는 우리 후배입니다. 저하고 박용진 후보는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신일고등학교 선후배입니다.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또 우리 박용진 후보가 저를 존중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적어도 좋은 인성을 가진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박용진 후보나 저나 우리 강북구 발전을 시키겠다는 목적은 똑같습니다. 그러한 데 있어서 과연 얼마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냐는 건 결국에는 그 사람의 어떤 커패시티형으로 능력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안 되면은 제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는 원외로 벌써 2000년도부터 벌써 16년째 원외위원장을 해왔습니다. 원외위원장과 국회의원의 그 힘의 발휘 능력의 차이는 하늘과 땅입니다. 사실 우리 대학 동기들이 안홍열이 네가 제일 먼저
국회의원 갔을 줄 알았다. 지금쯤 3, 4선 할 줄 알았다. 근데 그 힘든 사주에서 견디는 거 보면 참 딱하기도 하고 그 불쌍하기도 하고 좀 어떻게 보면 좀 대단한 의지다 라고도 얘기합니다. 저는 이번에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국회에 들어가야만이 제가 쌓아놓은 모든 것을 준비한 모든 것을 정말 마음껏 발휘해보고 싶습니다. 한번 기회를 줘보십시오. 우리 고등학교 동기가 한 말이 있습니다. 국가정보원 차장 출신인데 안홍열이가 들어가면 기가 막히게 일을 잘할 텐데 안타깝다. 한번 기회가 줬으면 좋겠다. 간접적인 친구야말로 대신합니다. 예, 박용진 후보, 안홍열 후보에게 보충 질문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30초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누리과정 예산 때문에 중앙정부하고 각 시도별 교육청이 뭐 서로 그 책임 떠넘기기 논쟁 때문에 낯뜨겁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대통령 공약 사항이었고요. 대통령께서도 후보자 시절에 중앙정부 책임이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신 바도 있습니다. 지금처럼 책임 떠넘기기나 땜질 예산이 아니라 이와 관련해서 정부의 책임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안홍열 후보자님의 공약을 보면 보육료 현실화라고 하는 공약이 있으세요. 이와 연계해서 견해를 좀 말씀해 정해진 주십시오. 발언 시간이 종료되었습니다. 안홍열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예, 보육료 현실화 이런 문제들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거기에 따르는 법과 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법과 제도적인 개선이 되려면은 국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가지고 합리적인 논의를 거쳐서 그 제도와 를 개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입법이나 또는 입법의 그 개정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19대 국회는 소위 쌈질 국회를 막는다고 해가지고 18대 국회 말기에 만든 소위 국회 선진화법으로 인해서 식물 국회였다고 말을 합니다. 이건 지금 헌법소원이 제출돼가지고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19대 국회 말기 이전에 결정을 내린다고 소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그 야당이 소수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선진화법의 그 규정을 악용해가지고 우리들은 발목 잡기라고 말하죠.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현실화하는 데 있어서도 어떤 법적인 제도적인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그러한 제도적인 법적인 개정을 하려면은 합리적인 논의 과정을 거쳐서 현실화될 수 있는 논의가 돼가지고 법이 개정돼야 되는데 그냥 발목 잡기만 하는 그러한 국회 때문에 보육 현실화든 뭐 기타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해결이 안 되는 것이 주요한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새누리당 의석을 많이 확보해가지고 선진화법 개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조구성 후보자의 공약 발표를 듣겠습니다. 제한 시간은 역시 2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지역의 공약이 뭐 큰 거 나라, 국회의원은 어떻게 지역에만 속해 있는 거 아닙니다. 나라 전체의 살림과 나라 전체의 발전에 그걸 청사진을 제기하고 잘 가는지 못 가는지 그걸 감독하는 기관입니다. 가깝게 우리 지역의 발전은 지하철 4호선과 5호선, 4호선의 그 미아 사거리역에 5번 출구, 6번 출구 이렇게 보고 또 미아역을 보면요. 한쪽은 너무 그 자동 계단 시설이 잘 돼 있습니다. 그 지역 주민이 많은 데는 전혀 안 돼 있습니다. 이러한 거를 저는 아주 되면 3개월 이내에 착공해서 아주 주민의 작은 것에부터 그리고 또 하나는 또 이제 재개발로 인해 가지고 그 저도 역시 재개발을 하면서 그 SK 안홍열 후보가 SK 살지만 그 30년 살던 집을 뺏겼습니다. SK한테. 그리고 서울시가 도로 부지로 이렇게 내놓으면서 그 도로 부지를 그 씌우진데도 그 돈을 다 받고 또 조건부로 그걸 다 뺏어가다시피 했고 공원 부지도 역시 마찬가지고 원외위원장을 그렇게 오래 하시면서 그 유권자들이죠. 그 조합원들이 그렇게 이걸 살려달라고 그렇게 애원해서도 한 번 본 적도 없습니다. 그 워낙 중앙부대에서 노시니까 그러셨나 본데 이러한 거를 철저히 그 정부가 서울시가 가져간 거 되찾아내야 되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린이집과 노인복지시설 이런 것도 이제 그 점차적으로 노인복지시설은 사실상 이게 어린이집하고 참 연결되어 있는데 아까 발표한 것처럼 그 노인분에게 어린이를 이제 보육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이거 진짜 돈 안 듭니다. 이거 뭐 시설 확대할 그런 비용 들지도 않습니다. 그분들의 자택에서 이렇게 하게끔 하고 또 서울시에서 이 경제적인 이 경제 살리기의 최우선의 정책은 뭐냐면은 꼭 강북금에 속하지 않고 우리 나라 전체를 경제를 살리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은행 돈을 쉽게 쓰게 하겠습니다. 예, 정해진 발언 시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박영진 후보, 조구성 후보에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질문 시간은 30초입니다. 우리 조 후보님 공약사항 보면 그중에 그 대기업 은행 예치금, 사내 유보금 뭐 이에 대한 지적들이 있으세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시는 중에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써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국가가 강도도 아니고 그걸 그냥 무조건 가져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쓰도록 하실 건지요? 자, 뭐 그래요. 예, 조구성 후보 답변해 주시죠.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그 자본의 정당성. 근데 대기업이라는 거는 주식이라 해서 그게 하나의 큰 국민이 다 주인입니다. 최태원 회장 같은 경우는 한 500억 이상, 뭐 5천억인지 뭐 그런 돈을 꿀꺽 다 날리고서도 한 2년 살고 나오는 참 이렇게 편안한 이 대한민국이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런 제도, 이 기업이 돈을 마음대로 이렇게 쓰는 건 놔두고 그 돈 역시도 반드시 사회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대기업이 왜 존재합니까? 그래서 그 돈을 뺏는 게 아니라 법률적으로 이 돈을 쓰게끔 재개발, 재투자하게끔. 그러면은 대기업은 이거보다 1,000조 원을 쌓아놔도 정부는 구경만 하고 있습니까? 아니 저 더불어당은 그런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국민회는 대재벌이 어느 정도의 수입이 창출되면 그 반드시 사회를 위해서 쓰게끔. 이거는 이 제도는 사회주의가 아닙니다. 이거는 당연히 민주주의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선진국을 보십시오. 순이익의 20% 이상은 재투자, 어디? 물건 재개발. 물건을 새롭게 또 발명하라. 그렇게 경제적으로 공부를 하셨다는 분들이 제 말에 대해서 그런 식의 반문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위치 안 맞는 거고, 저도 정치를 오래전부터 배운 사람입니다. 김대중, 김영삼 대통령으로부터. 정치가 해결할 문제입니다. 예, 정해진 발언 시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조구성 후보께서는 앞으로 발언 시간을 잘 지켜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박영진 후보, 조구성 후보에게 보충 질문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30초 드리겠습니다. 대기업, 재벌 기업들의 기업 그 사내 유보금과 관련해서 저희도 관심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뭐 격하게 얘기하실 필요 전혀 없고요. 저는 방법을 여쭤봤어요. 근데 방법에 대해서 그냥 원론적인 얘기만 하시길래 제가 좀 방법을 미리 말씀을 드리면 지금도 기업소득 환류세제라고 있습니다. 이른바 사내 유보금세라고 하는 건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임금을 더 높여주면 이와 연동해서 세금을 또 낮춰준다거나 아니면 투자를 많이 하면 투자 관련해서 또 세금을 낮춰주는 연동제를 정해진 하는 발언 것이 시간이 어떠냐. 종료되었습니다. 박영진 후보께서도 앞으로 발언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조구성 후보 답변해 주시죠.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그래서 경제라는 게 이렇게 사실상 이렇게 뭐 시계바늘처럼, 시계통일처럼 맞아서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어차피 자율경제입니다. 우리 북한처럼 계획경제가 아니고 우린 자율경제입니다. 자율경제에서는 빗나갈 때는 정부가 왜 존재합니까? 이 정부 역할을 해야 됩니다. 보십시오. 아주 여당과 야당의 그 기준을 보십시오. 야당을 보십시오. 아주 그냥 권력에 취했는지 뭐 부에 취했는지 국민의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당을 견제할 수 있는 야당을, 제대로 된 야당, 국민이 진짜 마음속으로 신당을 얼마나 갈망했습니까? 그게 국민의당입니다. 국민의당은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게 아니라 국민의 주머니 사정을 두둑하게 해드릴 겁니다. 우리 대표인 안철수 대표는요, 딴 사람보다 좀 이분이 다른 게 상당히 이제 새로운 물건을 개발하는데 이분이 앞장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 역시도 가진 부가 많지만 그게 주식이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내가 돼야 되겠다. 제가 만나보니까 참 정말 정치인답지 않게 참 순진하고 그다음에 경제에 다루면서 엄청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분이야말로 앞으로 우리나라의 큰 일꾼이 되지 않는가 생각하고, 이번 기회에 더불어당에 대해서 그게 뭡니까? 국민을 아주 이상하게 생각하는 그런 더불어당은 이미 국민의 심판이 끝났다고 봅니다. 저는. 예, 다음으로 안홍열 후보, 조구성 후보에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30초 드립니다. 네, 작은 문제입니다만은 미아 사거리역의 6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설치 문제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저도 거기서 유권자 아침에 출근 인사하면서 거기에 대한 설치 요청 주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알아보니까 거기에 배관 문제도 있어가지고 기술적으로 좀 불가능합니다. 현 상태에서는. 그 앞에 비선 약국 등의 건물을
부지 땅을 확보해야만이 가능한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봤습니까? 예, 조구성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은 제가 그 분과별로 있으면 교통건설분과위원회를 들어가고자 제가 이제 희망사항입니다. 지금요 이 건설에서 모르는 분은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지만 에스카레이터라는 거는 10m도 있고 5m도 있고 3m도 있습니다. 아니 그 옆에 건너편에 보면은요 아주 막 호화스럽게 그 만들었어요. 그 백화점에서 만들었는지 지하철에서 만들었는지 구체적인 몰라도 이왕이면 그런 걸 만들 때 그럼 이쪽도 그러니까 이쪽에서 6번, 5번이 인구가 제일 많이 올라가는 데입니다. 정말 그 나이 드신 분들은 통사정을 해요. 제가 댕겨도 힘든데 오직 하겠습니까? 이런 거는 반드시 지구당 위원장이면은 이거 이거 바로 이거 풀어줄 수 있는 겁니다. 주변에 그렇게 아는 분도 많으시고 정말 그러신 분이 왜 이런 걸 하나 해결 못합니까? 힘 있는 그 강력한 힘 있는 여당의 그 지구당 위원장께서 나를 국회로 보내달라고 하기 이전에 국회로 갈 수 있게끔 뒷단도를 해야지. SK 조합원들 그렇게 울먹이고 저한테도 별의별 누명 다 씌워가지고 사문서이죠 공문서이죠 해서 다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또 무혐의로도 날라왔어요. 이런 제도 정말 누굴 탓하기 전에 저는 이 지역에 52년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50년인데 이 지역 발전과 국가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제가 예, 다음 안홍열 후보, 조구성 후보에게 보충 질문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30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때지만 동문서답에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역 원외위원장의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저는 원외위원장으로서 참 한계를 절실히 느껴온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내 진출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6번 출구 거기는 기술적인 문제에다가 예산적인 문제 여러 가지 복합해서 구체적인 어떤 그 에스컬레이터 설치 안을 말씀해 드렸는데 좀 딴 답변을 주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조구성 후보 답변해 주시기 똑같은 바랍니다. 질문을 답변 시간은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저는 80년대 건설회사에 가서 해외 나가서 한 2년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설에서 누구보다 잘합니다. 어느 부분이 그걸 못한다고 했는지 몰라도 1m짜리도 있습니다. 그 지금 폭이 아무리 못 돼도 한 2m 한 30, 40 될 거예요. 예를 든다면 두 쪽이니까 한쪽은 올라가는 걸 하고 한쪽은 내려오는 걸 하면 간단합니다. 그거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서 이게 뭐 기술적으로 안 된다. 그러면 영원히 그 6번, 7번은 6번, 5번은 영원히 그냥 기본적인 계단이네. 저는 그게 대해서 동조하지도 않고 동조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발전을 하고자 하면은 반드시 저도 다 알아봤습니다. 이거 하고도 남는 겁니다. 기간은 거의 한 3달 정도 걸립니다. 조금 더 걸릴 수도 있어요. 그 시설 하나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생활할 수 있고 아주 정말 주거환경 개선, 지역 발전이 그런 거부터 작은 거 하나 샀던 지역 발전입니다. 이 지역 발전이 뭐 크게 그래서 그거는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은 3개월 이내 바로 착한 돈도 얼마 안 듭니다. 얼마 안 들어요. 1억 한 몇천 정도뿐이 안 드립니다. 그게 아니 10억 미만입니다. 그게 1억 몇천이냐. 그래서 워낙 이렇게 잘못됐고 이번 선거도 보십시오. 뭐 1억 2,500 쓰라고 이렇게 턱 나와 있습니다만은 저 다 써봤자 한 5천만 원도 못 씁니다. 안 씁니다. 그래서 후보자들이 잘 정해진 살펴보십시오. 발언 시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박용진 후보자의 공약 발표를 듣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역시 2분입니다. 예, 토론회가 뭐 거의 다 끝나가고는 있습니다만 제발 좀 정책 토론회가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약 발표를 하기 앞서서요. 기본적으로 제 인식을 좀 말씀을 드리면 국가 안보, 국민 안전, 그리고 경제 발전 이런 문제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남 탓에 치중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책임 있는 정당이라면 그리고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고 한다면 내 책임부터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함께 풀어나가기 위한 노력을 우선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아까 세 가지로 우리 강북구 발전에 대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교통과 일자리 그리고 주거 환경 개선 세 가지 3박자였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늦어지고 있는 우이 신설선 신속한 개통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북선도 조기 착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곳이기 때문에요. 구 차원, 시 차원에서의 지원과 다양한 시스템 마련도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주거 환경 개선과 관련해서도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다녔을 때 지역 주거 환경 그대로인 경우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합리적인 개발을 해낼 것인지 지혜를 모아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지부진해져 있는 재개발, 재건축 관련한 부분은 빨리 풀 것인지 아니면 신속하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생 이모작과 관련해서 서울시와 함께 노력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노인 일자리 부분을 합리적으로 마련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28년간 한 정당만 국회의원을 배출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닙니다. 새누리당의 구청장도 2번이나 있었고요. 새누리당 시의원도 새누리당 대통령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북구가 이렇게 변화하고 있지 않은 것은 국회의원 탓할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들의 기본적인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0대 젊은 일꾼, 강북구 출신 박용진이 책임져 나가겠습니다. 예, 정해진 발언 시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안홍열 후보, 박용진 후보에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30초 드립니다. 네, 박용진 후보가 여러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거기에 의신설설과 동북전철선 얘기를 하셨는데 동북전철선에 대해서 실질적인 그 유용성, 어떤 그 주민들이 활용함에 있어서의 편의성과 관련해 가지고 번산동 주민들 등은 경전철이 아니라 중전철로 이렇게 활용되길 바라는데 거기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는 해봤습니까? 예, 박용진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기본적으로 경전철이든 중전철이든 간에 제가 가장 심도 깊게 고민하고 있는 것은요. 이게 민자사업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미 우리 수도권 지역에서도 그렇고요. 우리 지역 내에서도 지금 민자사업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것이 책임 있게 진행이 되지 않아서 지금 우이신설선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준공이 자꾸 이제 늦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중도의 사업자가 뭐 뒤로 넘어져 버리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진행돼서는 안 된다. 게다가 이후에도 그 의정부 같은 경우도 그렇고 다른 뭐 용인 지역에서도 그렇습니다만 너무 비싸서요. 그리고 이렇게 기존에 있었던 그 우리 전철 지하철들과 연계 부분도 마땅히 좀 마련되고 있지 않아서 제대로 지금 사업자가 사업 운영을 못 하고 있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실패한 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이 맞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교통 편의를 위한 것은 기본적으로요. 차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복지가 오고 가는 문제이고 이후에 지역 발전에 광범한 계획까지 같이 있어야 되는 건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 상당히 좀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중전철, 경전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조기 착공과 조기 계획을 완성해서 들어가는 것이 전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와 강북구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기본 계획 정도만 지금 가지고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하루빨리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지역 주민들의 의견 반영해서 착공 들어갈 수 있도록 조기 착공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안홍열 후보, 박용진 후보에게 보충 질문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30초 드립니다. 박용진 후보는 인물도 좋고 말도 잘하고 스마트한 그런 미남입니다. 그런데 2000년대에는 민주노동당 후보로 2008년도에는 진보신당 후보로 출마를 했고 지금은 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다수 야당의 후보로 이제 처음 출마하게 되는데 국회 선진화법에 대해서 박용진 후보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개정 의지가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예, 박용진 후보 답변해 주시죠. 답변 시간 1분 30초 드립니다. 없는 사람들,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애정과 관심으로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세상이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2000년 29살 나이로 민주노동당 창당 주역 13명 중에 1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책임지기 위해서 제가 가장 사랑하는 지역, 제가 초중고등학교를 다녔던 강북구 지역에 출마를 했었습니다. 29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통진당이 만들어지기 전에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통진당 세력과 결별을 하고 진보신당으로 갔고 그리고 그것이 다시 합쳐지려고 하는 과정에서 저는 오히려 크게 합쳐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더불어민주당이 제1야당의 대변인으로 활동을 하면서 국민 여러분들에게 과분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시작이 다른 정치였기 때문에 결과도 다른 정치와 다를 겁니다. 계파주의 정치, 지역주의 정치, 금권 정치 그리고 대를 이어서 국회의원 하는 그런 정치가 아니라요.
젊은 사람답게 다른 정치 보여드리겠습니다. 국회 선진화법에 가장 앞장섰던 분은 박근혜 대통령이십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가장 사랑했었던 그 당시 원내대표 황우려 전 교육부총리이십니다. 새누리당이 앞장서서 만든 법안입니다. 당연히 문제도 있고요. 운영 과정에서도 잘못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야당 탓하는데 또 이용하셔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회 선진화법과 관련해서도 여당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거 얼마나 많습니까? 국회가 예상에 대한 편성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사실상 포기하는 그런 조항까지 있지 않습니까? 개정해야죠. 예, 조우성 후보, 박용진 후보에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초 드립니다. 네네. 저희 박용진 후보는 어느 그 2003년도에는 그 이석기 후보의 양심선언 석방하라고 얘기했는데, 그리고 또 한때는 이제 그 이석기 의원의 그 노선을 이제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해가지고 또 이제 오늘 말씀하시는데, 그 이석기 의원이 그 지금 그 내라는 뭐 일명 그 돈은 나라 돈 받고 일은 북한을 위해서 한 게 분명하게 많이 드러났는데, 그게 대해서 이석기 의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예, 박용진 후보 답변해 주시죠. 역시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다시 말씀드릴 거 없고요. 민주노동당 창당 멤버인 권영길, 민주노동당 창당 멤버인 노회찬, 그리고 심상정, 그리고 저 모두 다 이석기라고 하는 사람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알게 된 거는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 후보로 나왔을 때 저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면서 이제 알게 된 건 맞고요. 종북주의 이런 노선과의 결별 때문에 다들 아시는 것처럼 2008년도에 민주노동당이 분당해서 진보신당이 나왔고요. 그 진보신당의 노회찬, 심상정, 그리고 저 박용진이 함께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그런 정당하고 합치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2012년 통진당 통합을 하는데 거기에 손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가는 것이 과연 우리 정치의 발전에 도움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이었고요. 그래서 제가 쓴 책 과감한 도전이라고 하는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저로서는 큰 결단한 겁니다. 진보정당이 우리 사회에 기여하는 방법도 옳지만 진보정당이 가지고 있는 진보적인 정책과 진보적인 가치를 우리 국민들과 함께 실현해내기 위한 노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집권이 가능한 제1야당으로 통합해서 함께 하고 있는 중입니다. 따라서 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석기 의원 이 관련한 무슨 거에 대한 답변을 드릴 거는 별로 없고요. 잘 알지 못하는 인물인 건 맞습니다. 다만 이석기 의원이 그 당시 민가협이 지정한 양심수였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동의한 바는 있었습니다. 예, 조우성 후보, 박용진 후보에게 보충 질문 해주시죠. 예, 30초 드립니다. 네, 그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한다 그러는데 더불어민주당의 그 핵심적인 그 원로들은 다 이미 더불어를 떠나서 국민의당으로 다 입당하셨습니다. 더불어당은 국민으로부터는 저는 심판받았다고 생각하고요. 아마 이번 4.13 총선에서 더불어당의 실체가 만연하게 드러날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더불어당에는 북을 찬양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런 분들도 북한을 갔다 오면 아주 영웅이 된 것처럼 착각하는데 이미 북한은 끝장난 나라입니다. 저 나라는 반드시 예, 없어집니다. 정해진 발언 시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박용진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분 30초 드립니다. 제가 앞서서도 깔끔한 정책 토론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깔끔한 정책 토론회가 아니라 무슨 사상 검증하는 자리인 것도 같고요. 남의 정당을 비판하는 정도가 아니라 비하하는 발언 하시는 것도 적절치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비판한 것과 관련해서 국민의당 대변인이 정치 도의를 벗어난 행위다라고 비분 강기하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조구성 후보께서 하시는 말씀이 과연 적절한 비판이실까요? 정치 도의에는 맞는 걸까요? 의심스럽습니다. 제가 이러기 때문에 야당이 싸우면 새누리당이 웃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국민의당이나 더불어민주당이나 새누리당 집권 8년의 경제 실정, 이 부분에 대해서 심판하자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조구성 후보의 말씀은 함께 힘을 합치기 위한 노력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비판을 넘어서서 거의 비하하는 발언을 이렇게 우리 강북구 주민들 앞에서 하시는 것은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저는 제1야당의 후보자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당의 장점, 그리고 국민의당이 지향하려고 하는 제3당의 가치, 이런 부분에서 존중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현재 강북구 관내 지역에는 크고 작은 현안과 수건 사업이 산재해 있습니다. 강북구의 가장 시급한 지역 현안과 수건 사업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에 대한 해결 방안도 함께 말씀해 주십시오. 이번에는 조구성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북구에는 가장 수건 사업이 이제 재개발, 재건축입니다. 그래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이제 거의 특별법으로 이어지는데요. 생색은 정부가 내고 피해는 국민이 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재건축과 재개발이 늦어지니까 이게 낙후되는 겁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됐을 때 어떻게 하냐면요. 재개발법을 개정해야 됩니다. 그 지역에서 살면서 매덕도 취급을 하지 않던 분들이 몇천억의 돈을 만지고 건설회사가 그 철저히 신탁통치를 하게 예를 들어서 행정 컨설팅을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를 국가 공무원이 개입해서 그게 지역에 사는 분은 어떻게 보면 감시만 해라. 그리고 이제 감사만 하라도 감사도 어떻게 보면 지역 사는 분을 무시해서 가나 힘들 겁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국가 공무원이 개입해가지고 철저히 재개발을 추진해 나가면은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간에 이게 원만하게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재개발 우리 지역도 보시면 미아 1-1지역도 조합장이 우지자지하고 마음에 안 들면 땅패도 시켜서 때려버리고 또 마음에 안 들면 법으로 연결해서 다 이렇게 무너뜨리는데 이거야말로 재개발법을 개선해서 지역 주민이 찬성하면은 정부가 개입해서 철저히 하나부터 열까지 공정하게 이걸 시행하면은 절대 이게서 이렇게 저같이 억울하게 집을 뺏기고 쫓겨난 사람이 없을 겁니다. 반드시 정부가 개입해서 다음 시행해야 됩니다. 박용진 후보 답변 부탁합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예,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여기서 초중고등학교를 다녔고요. 지금도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또 노부모님도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 키우기 좋은 강북구를 만드는 거, 또 어르신을 잘 모시는 강북구를 만드는 일은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함께 풀어나가야 될 제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민들과 함께 지혜를 모으고 힘을 모아서 풀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강북구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 교통 편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SK아파트에 살고 있는데요. 그 삼각산동 SK아파트에서 미아 사거리역까지 내려와서 그 전철을 타려면요. 마을버스를 이용하고 하는데 엄청나게 교통이 막히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15분, 20분이 걸리기도 합니다. 차라리 걸어서 가는 경우가 더 빨랐을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 때문에 제가 오늘 계속해서 지역 개발과 관련해서 또 후보자 공약과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우이 신설선의 빠른 완공, 그리고 동북선의 조기 착공, 이 부분입니다. 지역 주민들에게 있어서 특히나 보건소 같은 경우요. 삼각산에 분소가 있고 번 2동에 보건소가 있어서 미아동, 송중동, 그리고 송천동 주민들이 여기를 가려면 대단히 불편합니다.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가려면 교통 편의 자체가 제대로 존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불편합니다. 이 부분도 어떻게든 어떤 편의시설을 마련을 하든지 아니면 지역에 하나의 더 보건문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홍열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강북구에는 대기업, 변변한 대기업 하나 없습니다. 큰 그 종합병원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역을 다녀보면은 삼각산동은 이제 아파트 전유로 거의 99%가 되었습니다만은 삼양동 일대, 또 미아동 258번지 그 일대, 이런 데는 아직도 상당히 주거 환경이 열악합니다. 삼양동 일대는 만약에 응급 환자가 발생한다든지 또는 뭐 화재가 발생하면은 소방차 진입도 어려운 정도로 아주 난삽한 그런 골목 상태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재개발이랄까 그 도시주공 환경 사업이 가장 큰 그 시급한 사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도 슬기롭게 풀어나가야 될 중요한 과제이고요. 또 하나 두산 아파트 단지 내 한 약 200평의 나대지가 수년째 방치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그 땅을 유용하게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국회에 들어간다면은 거기에 문화 스포츠 종합 시설을 우리 강북구 주민들이 이용하기 좋게 번듯한 그런 시설을 꼭 지을 수 있도록 예산 확보해서 그 나대지가 더 이상 방치되어 있지 않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 두 가지를 큰 방점을 두는
그러한 공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각 후보자의 열띤 토론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권자에게 드릴 당부의 말씀이나 미처 답변하지 못한 내용을 말씀드릴 마무리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용진 후보부터 말씀해 주시죠. 주어지는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강북구 주민 여러분, 잘 지켜보셨습니까? 긴 시간 동안 감사합니다. 마음도 정하셨습니까? 40대 젊은 일꾼 박용진으로 정하셨으면 정말 잘하신 겁니다. 우리 정치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이 바뀌어야 정치가 달라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치가 달라져야 지체되어 있는 강북 발전의 문제도, 그리고 대한민국의 변화도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40대 젊은 일꾼이 후보로 나섰습니다. 제가 이번에 국회의원이 되게 되면 우리 아마 강북 을구가 만들어지고 난 뒤에는 처음으로 40대 당선자가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3대가 강북구에 살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을 우리 동네에 있는 초등학교에 보내고 있습니다. 어르신을 모시고 이 동네에 살고 있습니다. 지역발전 문제는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박용진 자신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책임지고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정치의 변화, 낡은 정치, 준비된 새 인물 박용진으로 바꿔주십시오. 한국 정치의 낡은 모습 확 바꿔가겠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위한 정치하겠습니다. 다음 선거를 준비하는 정치인 되지 않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20년, 30년 내다보는 그런 정치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나만 생각하고 우리 계파만 생각하고 우리 정당만 이야기하는 그런 작은 못난 국회의원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꼭 투표하고 박용진을 선택해 주십시오. 예. 다음 안홍열 후보 마무리 발언 부탁드립니다. 역시 1분 30초 드립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새누리당으로서는 험지를 넘어 사진지역에 제 스스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3번의 실패를 겪었습니다. 그 사이에 개인적인 어려움과 시련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어려움과 시련을 극복하고 어떤 어려움도 저의 의지를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자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생생하게 꿈꾸면 그 꿈은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습니다. 저 안홍열, 강북구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과 가장 많은 얼굴을 맞대면서 지내왔다고 생각합니다. 거리 하나하나, 가게 하나하나, 식당 하나하나 제 눈길 안다는 곳이 없을 정도로 강북구를 사랑하고 강북구 주민들과 많은 정을 나눠왔습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강북구 더 이상 이대로 놔두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프로 정신이 강합니다. 승부 근성이 강합니다. 여태까지 열정적으로 살아왔습니다. 식지 않는 열정으로 누구보다도 준비된 그런 능력을 한번 마음껏 발휘해서 우리 강북구의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 보고 싶습니다. 써나가려면 이럴 기회를 주셔야 됩니다. 아까운 저의 능력 한번 여러분들이 섞이지 마시고 이번만은 꼭 저를 택해 주십시오. 참고로 이번에 300여 시민단체 대표들이 시민유권자 운동본부에서 꼭 국회에 보내야 될 30명의 좋은 후보로 저를 포함시켜서 선정해 주셨습니다. 이런 좋은 후보를 이번에도 버리시겠습니까? 반드시 저에게 기회를 한번 주시고 강북구를 바꿔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다음 조구성 후보 마무리 발언 부탁드립니다. 역시 1분 30초 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강북민 여러분. 국민의당 기호 3번 조구성입니다. 이번 선거를 치르면서는 되게 속상하신 분이 있었죠. 다들 전화를 엄청 많이 받으셨죠. 전 전화 한 번 안 했습니다. 왜 안 했냐고요? 그게 다 국민의 세금입니다. 세금을 내게 해야죠. 그리고 유세 차량 보십시오. 다들 뭐 2,400만 원짜리, 1,700만 원짜리 뭐 이렇게 저는 단돈 50만 원짜리로 유세차를 만들었습니다. 국민을 진짜 섬긴다는 건 말이 아닙니다. 몸으로 실천해야 됩니다. 자, 하나를 보면 여러 알듯이 저희 선조는 증조부는 독립군입니다. 저희 아버지도 그렇습니다. 일본인들한테 잡히자, 일본 군인들한테 잡히자 스스로 아편 덩어리를 드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아버님 팔로군 출신입니다. 남으로 기순했습니다. 그리고 6.25 때는 11사단에서 중공군 장교들을 신문할 때 중공군 장교가 너를 어떻게 해서 우리나라 말을 잘하냐. 내가 팔로군 출신이다 하니까 그때서야 독려의식을 느끼면서 있는 정보 없는 정보 다 줬다 갑니다. 자,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김영삼, 김대중 씨부터 27살서부터 정치를 배웠습니다. 저는 정치사관학교인 통일민주당 정치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 졸업장은 김영삼 대통령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과연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철저히 교육받은 사람,
정말 나라를 위해서 서슴지 않고 목숨을 바칠 사람.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은 여러분들이 바라는 거 아니라 이 나라가 나갈 방향, 그리고 남북 통일도 바로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긴 시간 동안 세 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토론을 마쳐야 하는 시간입니다. 오는 4월 13일은 여러분들의 주권을 행사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시청자 여러분들의 한 표를 행사하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꼭 주권 행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 토론회 방송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와 모바일 후보자 토론 다시 보기를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강북구 을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